문재인 정권의 최악의 성부수가 남북 정상회담이나 평양을 방문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주달에 한다는데 최악의 성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씨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4.27 남북회담의 후속 조치를 뒷받침할 판문점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역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국회 비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씨 개인이 북한 김정은과 만나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 국민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또한 국회 비준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략을 넘어서 국민을 정말 어루둥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국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첨부된 비용 축에서가 남북 경협사업 소요 예산과 관련 2,900억 내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초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모든 예산인 듯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간 다수의 민간 연구소에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등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경협사업에 수십조에서 수백조 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은 미래에셋 대우 2018년 분석입니다. 이 미래에셋 대우에서는 112조 원이 들어간다. 또 금융위원회 통일금융 보고서 2014년입니다. 여기에는 153조 1,200억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문점 선언 안에 보면은 14선언을 이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4선언 이후에 많은 전문가들이 거기에 들어간 예산들을 예상치를 냈는데 NLL 포기 문제뿐만 아니라 그 예산치에는 150조에서 200조 가량이 들어간다. 이런 예상치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기 예산 2,900억 내외만 국회에 올려서 분갈림으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몇백조에 해당하는 그런 비용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은 참 좌파정권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은 11일 문희상 국회의장단과 여야 5당 대표에게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함께 가자고 일방적으로 통지했습니다. 오만 불순합니다.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평양회담에 가자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국회와 야당을 북한 김정은에게 바치는 진상품, 전리품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이제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마저도 무너졌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국회 동반에 거절했는 국회의장단과 야당에 대해서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둬주기 바란다는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의 홍영표는 보수 야당은 졸속이라고 반대 중인데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말 이러한 행보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를 냉비난하는 것도 모자라서
국회와 야당을 그들의 적폐 청산 사업에 끌림돌로 보고 있는 지금의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정치가 아닌 독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도 실종되고 교육도 실종되고 정치는 아예 실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추락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평양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의 최악의 승부수가 될 겁니다. 현재 지금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이현애 헌법재판관,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위장전입,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 주식 투자, 동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직에 절대 앉히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도덕성이 갖추어져야 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핵심이 위장전입니다. 특히 이현애 헌법재판관은 2005년 7월 이후 그들이 기준으로 잡았던 2005년 7월 이후 2번에 걸친 위장전입을 했고 총 7차례의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 또한 변명하는 내용 자체도 맞지 않습니다.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지니 그 추락의 끝은 지속적으로 이어갈 거다. 경제는 완전히 뒷전이고 김정은에 올인한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요즘 시중에 문얼못이라는 얘기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젊은 층에서. 문재인 얼마 못 간다. 문얼못. 대한애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망쳐버린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준표에 이어서 또 막말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나타납니다. 김성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많은 의원들은 김성태 의원이 능력이 부족하고 그렇게 많은 여러가지 지식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회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막말을 짓거리고 있습니다. 그 막말의 대상이 그것도 태극기 우파 국민에 대한 막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되는 겁니다. 지금은 종북 좌파 주좌파 정권들하고 싸워야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를 걱정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것이 연방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고 북한과 같이 우리 민족끼리 뭐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주사파 정권입니다. 그런데 보수 야당이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를 한 자가 보수 전체가 수구, 냉전, 반공, 박근혜로 몰아가는 극우 보수 프레임에 갇혀있다. 지금 반공을 얘기하는 것이 극우 보수 프레임입니까?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적화시키고자 하는 김정은 3대 세습 정권과 싸워야 되고 이 주사파 정권의 사회주의 적동을 막아내야 되는 그러한 전쟁을,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반공을 보수 프레임으로, 극우 보수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도대체 이 작자는 무엇을 하는 작자입니까? 보수라는 개념을 알고나 있는 겁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의 안보의 위기 상황을 알기나 하는 자입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에 대해서 몇 2년에 걸쳐서 태극기를 드는 국민들을 아주 폄하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등 뒤에서 칼을 꽂은 배신자답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등 뒤에 칼을 꽂고 탄핵시킨 그 시점부터 자유한국당은 보수
보수 정당의 개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홍준표가 자기의 세를 늘리기 위해서 김무성을 비롯한 김성태와 같은 배신자들을 다시 복당시킴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도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라는 작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극기를 들고 있는 분 중에서 혹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우파 국민들 중에서 자유한국당에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이 맞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안민석이하고 대통령 수의 사진을 보면서 희닥거리는 김성태 같은 인간을 내쫓는 길입니다. 안민석 동지가 3년간 기획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고 희닥거리고 웃던 김성태 같은 인간을 내쫓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살아날 길이다. 또 당조직을 장악하고 배신의 거두인 김무성이 당권을 잡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내쫓는 겁니다. 보수파 국민들한테 막말을 또 국민들의 가슴에 막말을 하는 홍준표 같은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고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김무성, 홍준표, 김성태를 자유한국당에서 누가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 거냐? 누가 이 세 사람을 내보낼 거냐?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이 세 사람을 출당시키는 조치가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당도 깊게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를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할 겁니다. 우선적으로 배신자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배신했는 이 사람들을 처리하지 않고는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정당에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는 이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처사다. 그것이 오늘 이 대목에서 김성태의 한계와 김성태가 생각하고 있는 또 복당파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는 인식에 있어서 너무나 동떨어진 지금 위기 상황을 지켜보면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대한애국당과 애국국민은 김성태의 막말과 태극기 폄하 발언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도하신문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장 해체 안 했다라는 기사를 이렇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북 특사로 갔다 왔는 정의용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대북 특사로 김정은을 만나고 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사실상 폐기했는데 이는 매우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들이라고 말한 것을 인용한 뒤에 그러나 북한은 SLBM 관련 시설과 한때 풍계리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로켓 엔진 시험을 하던 곳을 그대로 놔둔 사실이 이번 위성사진, 매일 찍는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국민을 속인 겁니다. 김정은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풍계리 또는 SLBM, ICBM, 동창리, 신부의 SLBM 실험장이고 무수단의 ICBM 실험장이고 동창리의 엔진 시험장을 폐기 안 했다는 겁니다. 국민들을 이런 식으로 속이고 언론이 정의용의 얘기 또 김정은의 얘기를 여과 없이 확인 없이 내보내면서 북한은 핵실험장 폐기하고 핵 생산하지 않는데 왜 미국은 그렇게 가느냐 혹은 우파 국민들은 그렇게 저항하느냐고 했습니다. MBC 방송은 미 정보기관을 통해서 원래
5개 내지 8개의 핵무기 제조를 한 것이 파악됐다. 4.27 판문점선언 이후에도 그들은 핵무기 제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면 이달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재인 정권의 입장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핵실험장 핵무기 제조를 원래 5개에서 8개를 했고 미사일 시험장 해체를 완전 해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비핵화 문제 한 발짝도 진행이 안 됐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북이 만나서 또다시 김정은의 거짓말을 문재인 씨가 가서 듣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홍보를 합니까?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들이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설득되지 않는 남북 정상회담은 거짓입니다. 이것이 엄연하게 이 정보기관, 미국의 정보기관을 통해서 발표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김정은의 말에 속아서 좋게 말해서 속은 겁니다. 정의용 실장이라는 자가 나쁘게 말하면 같이 동조한 겁니다. 거짓에 동조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남북 정상회담의 기본적인 북한이 비핵화 작업을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회담을 통해서 미국 정상을 통해서 한 단계 나아가야 된다. 이 사항들이 다 거짓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로 이 남북 정상회담 전에 만약에 국민들이 이거를 이해하기 못한 상태에서 평양을 가면은 정말 엄청난 국민의 저항이 있을 거다. 이 미국 정부 측에다가 이거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하고 그것을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지금 계속 인터넷에 지금 바로 뜨는 내용들입니다. 2018년 8월 지난달에 고용 동향 이렇게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자료를 입수를 했는데 최악입니다. 2018년 8월 지난달에 15세에서 64세의 고용률은 66.5%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또 하락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2.9%로 전년 동월 대비 0.2% 조금 상승한 게 보입니다. 실업률은 4.9%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실업률. 또 청년들에 대한 실업률은 10%로 10% 전년 동월 대비 0.6% 상승합니다.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실업자가 많아졌다. 또 하나는 도소매업의 이 취업이 일자리가 12만 3천 개가 줄었습니다. 3.2%, 마이너스 3.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 11만 7천 개가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8.3%. 제조업에 있어서 10만 5천 명이 줄어서 마이너스 2.3%. 또 서민들의 이 삶을 하고 있는 우리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는 18만 7천 명, 1년 근로자는 5만 2천 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상용 근로자는 27만 8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8월의 이 고용 동향입니다. 최악의 지난달 7월달 동향보다 더 추락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도 거짓말을 해가면서 대통령 특사라는 자가 거짓말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래 급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이러한 비핵화의 한 단계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가? 그들의 속내가 심히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